안녕하십니까. 오프로가 알려주는 빅데이터 AI 강의 5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설명의 마지막 주차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죠. 금주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서 예측 분류하는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NN입니다. CNN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성을 추출하는 부분과 분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바운딩된 박스를 보시면은 실제 여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어떤 필터를 적용을 하였더니 이렇게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이 추출된 특성을 가지고 모델을 적용하여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신규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이 모델에 적용을 시켰더니 이러한 이미지다 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NN은 특성을 추출을 하고 그 특성에 맞게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신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분류를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특성을 추출할 때 스트라이드, 패딩, 필터, 플링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차례차례 한번 살펴볼까요? 한 장의 이미지를 n 곱하기 n의 형태로 균등한 길이로 나누는데요. 예를 들면 한 이미지가 28 픽셀 곱하기 28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이 특성을 추출할 필터를 적용할 때 몇 칸씩 이동하여서 곱할지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의 필터를 적용을 하였을 때 한 칸씩 이동을 하면 3번 곱해지는 거고요. 2칸씩 이동할 경우에는 2번 정도 곱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곱하기 3이 아니라 5 곱하기 5의 필터를 적용하여서 한 번만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3 곱하기 3을 하여서 3번 이동한다든지 어떤 게 더 좋냐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움직이고 3 곱하기 3과 같은 이미지보다 작은 규모의 필터를 적용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패딩입니다. 패딩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5로 이루어진 이미지의 겉에 부분을 0 또는 1로 둘러쌀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3 곱하기 3 픽셀을 가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겉에를 0으로 둘러싸게 되면 5 곱하기 5의 이미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둘러쌌을 경우 둘러싸고 나서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하면 곱이 되잖아요. 곱을 하고 합을 했더니 이 출력 이미지가 줄어들고요. 예를 들어 1을 둘러쌌을 경우에는 이제 0으로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고 곱하여지고 더해지기 때문에 출력 이미지가 동일한 크기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출력 이미지, 입력 이미지와 출력 이미지의 크기를 동일하게 할 건지 결정하는 것이 패딩이고요. 필터는 이미지의 특성을 추출하는데 어떤 필터를 적용할 것인가, 조건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CNN 신경망에서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적합한 필터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음은 플링입니다. 이미지를 크기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데요. 크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피처, 특징을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곱하기 5의 이미지가 필터를 통해서 합성곡의 이미지가 되는데 이 이미지가 어떤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맥스 플링 할지 평균 플링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데 이미지 크기를 줄이면서 어떤 숫자를 가져와서 이미지의 특징을 나타낼지 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특정 강조될 부분을 강조하고 줄일 부분을 줄이는 이러한 방법. 하단의 오른쪽 편의 이미지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CNN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 이미지 필터를 적용을 하여서 이미지의 특성을 추출한 합성곱, 컨볼루션을 생성하고요. 이것을 풀링, 이미지를 줄이면서 특징을 부각시키고 다시 필터를 적용해서 컨볼루션하고 풀링해서 이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 과정을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하고 나면 CNN 모델이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하고 나서 신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는 몇 번이다, 어떤 이미지다 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필기체 인식과 이미지 학습에 최적화된 알고리즘. 다음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입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인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분류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래서 주식 가격을 예측하거나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비정형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에
안,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에 0 이렇게 데이터가 각각 저장되는데요.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순환 구조를 이루는 인공신경망 한 종류입니다. 다른 인공신경망, 예를 들면 CNN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뭔가 저장을 하여서 그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모델에 학습되고 그렇게 되진 않고요. NN 같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데이터가 누적되어서 저장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풋 길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유연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를 반영하여서 정확도를 높이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Long Short Term Memory Networks LSTM입니다. LSTM은 RNN 모델 중 하나인데요. RNN에서 예를 들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같이 점차 긴 문장을 말하여 쓸 경우 장기 의존성 문제, 그러니까 이미 그 음성의 메모리를 까먹는 거죠. 까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보완한 것이 LSTM인데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욱입니다. 라고 음성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왔을 때까지는 데이터를 인지하고 저장하고 까먹지 않지만 이성욱입니다. 입니다 라고 왔을 때는 이미 안녕하세요에 대한 데이터의 수준을 까먹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LSTM이고요. 따라서 직전 데이터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과거 데이터까지 고려해서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RNN을 보완하여서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히든 스테이트에 저장이 되는데요. 히든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셀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 셀 스테이트에 히든 스테이트를 거쳐서 셀 스테이트에 저장을 하고요. 히든 스테이트는 단순히 안녕하세요 했을 때 안녕하세요 각각을 저장했던 거라면 셀 스테이트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점점 컨베이어 벨트처럼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RNN보다는 조금 더 장기간의 데이터를 인지할 수 있고요. RNN과 NSTM은 음성 인식, 언어 모델링, 번역, 이미지 주석 생성 등 시계열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NN, RNN, LSTM과 같은 제너럴한 알고리즘 말고도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라고 ILSVRC 라는 그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우수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2012년에는 알렉사넷, 2013년에 GF넷, 14년에 구글이 발표한 구글 레스넷, VGG넷, 15년도에 레스넷 이러한 것들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어차피 경진대회를 하면서 어떤 제출을 통해서 오류율 같은 것을 검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제출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지금 오픈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실제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내가 CNN이나 RNN, LSTM을 적용하여서 봤더니 굉장히 성능이 낮다 이랬을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된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 우승된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다시 재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인간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이 있죠. 이것을 감별하는 기술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영상 합성 기술은 AI 아나운서, AI 선생님 등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영상 합성 기술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바로 딥페이크를 감별하는 기술인데요. 어떻게 합성 영상을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률은 무려 99%라고 합니다. 자체 수집한 광범위한 데이터 중에서 변조된 영상을 학습한 AI가 스스로 합성한 영상을 구분해내는 원리이고요. 얼굴에 표시되는 프레임 색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이제 가짜임을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얼굴의 윤곽선, 입안 쪽의 디테일, 여러 가지 디테일을 모델에 학습시켜서 실제 데이터와 변조 데이터를 비교하여서 이것이 변조다 아니다를 나타내고요.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실제와 변조된 데이터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또
이 딥페이크 영상, 이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여부의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양날의 검이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숙지하면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즐거우셨나요? 새로운 정보를 계속 학습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론은 5주차까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